최근 이틀 사이 속초 지역 신규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전파 장소와 대상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고성까지 여파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대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특단의 대책을 찾곤 있는데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는 단관극장 건물을 추억이 깃든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원주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매입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안전부패 실태 조사와 합동 기동감찰 등을 실시해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속초 지역 신규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줌바 댄스 교실 등 전파 장소와 대상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계를 넘어서 고성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성 군수와 부군수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일부 학교는 휴교 조치도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전 속초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긴 하죠. 지역에서 이렇게 소규모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7일 하루 동안 속초에서는 1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검사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해 18일 오후 5시까지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히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확진자 중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고 접촉자 또한 많아서 동선 관리와 역학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될 우려가 현재 상당히 높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장소와 대상을 특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찜질방과 체형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속초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18일부터 이곳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속초 시민 5천에서 7천 명가량에 대한 검체를 채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도 기존 25%에서 30%로 늘릴 방침입니다. 속초발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는 지역 경계도 넘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공무원 9명은 17일부터 3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거주지인 속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성군 모 학교 교사도 18일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에 들어갔고 교직원과 학생 다수가 선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증상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다수 도내 주요 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건데요. 상황이 이렇자 대학교마다 특단의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인 상지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약 70%. 모집 정원 대비 660명 정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50여 명이 미달됐던 것과 비교해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는 도내 주요 대학교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추가 모집 등록 마감 결과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등 도내 4년제 대학교 대다수가 충원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역의 대학교 관계자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수험생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지방대에 지원하는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방대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대학교들은 신입생 충원이 저조한 학과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 디지털 등 대학마다 전문학과를 특성화하거나 첨단 분야 등 시대에 맞는 학과를 새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방대 차원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률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과 함께 가야지 지역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만 18세 학령 인구는 모두 47만여 명. 20년 뒤 학령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지방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호입니다.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격리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자 A씨는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해 동생을 만나는 등 격리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는 A씨와 접촉한 동생 B씨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A씨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위험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되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혹시 단관극장이 뭔지 아시나요? 상영관이 하나만 있는 극장이죠? 네, 맞습니다. 중장년층은 길게 줄 서서 이용했던 기억도 있고 암표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에도 원형을 간직한 단관극장은 단 한 곳뿐인데요. 이곳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띄엄띄엄 글자가 떨어진 낡은 요금표와 허름한 매표소. 이제는 골동품이 된 투박하고 육중한 영사기와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가 향수를 불러옵니다. 2006년 시간이 멈춰버린 원주 아카데미 극장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963년 개관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외관의 변형 없이 가장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단관 극장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장 후 시민의 발길은 끊기고 극장은 폐관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보존에도 한계가 있어 원주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추억과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인, 백석 모금 등 극장 매입비 마련을 시작한 겁니다. 한 3주 만에 100명이 100만 원의 이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1억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월 8일부터는 2차 행동으로 10,000원부터 이렇게 다양한 모금액을 설정해서 원주 시민 36,050명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지키기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입비만 7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시민들의 참여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원주시가 나서 보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주시에서도 공모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의 관점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부지 매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보존의 목소리를 냈지만 노후한 건물의 안전성 우려와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등이 추가돼 반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장 소유주는 이달 안으로 매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에도 국내 유일 원형 그대로의 단관극장은 추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18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출범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18개 시군과 도내 9개 안전분야 공사와 공단이 참여합니다. 협의회는 이후 안전부패 실태조사와 정보 제공, 합동 기동감찰 등을 실시해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 분야의 부패를 사전에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에 만연한 안전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부과해온 폐광기금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원도와 폐광지역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폐광기금 부과 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2019년까지 5년 동안 부과된 폐광기금 1,070억 원은 강원랜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는 항고했지만 강원랜드가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51%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사업비 2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과 연계해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횡성군은 성명을 통해 한전이 횡성과 홍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서부 구간 경과 대역을 확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경과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18일 원주시청과 주요 관광서 등 50여 곳에서 쪼개기 집회를 벌였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99명씩 나눠 진행한 집회를 통해 건설노동자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